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벡터를 모른다, 여러분은 벡터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가정하고 그 다음 들어갈게요. 자,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이 벡터를 어떻게 표시할래,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이미 예를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전하가 있는데 이 전하에 힘이 작용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힘을 내가 force, F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게 벡터이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벡터를 표시할 때는 이 문자 위에다가 화살표를 표시해서 얘가 벡터다 하는 것을 나타내요. 돼요? 근데 책에 따라서는 이걸 이렇게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서 얘가 벡터다라고 표기하는 책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강의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붙여서, 그리고 책에도 이 화살표를 붙여서 제가 표현을 할 생각입니다. 됐죠? 요렇게 된다. 그래서 벡터 자체는 요렇게, 물론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면 화살표를 가지고 벡터를 표시하지만 내가 문자로 표기를 할 때는 항상 화살표 혹은 고딕체로 표현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벡터의 크기는 여러분 여기 요 길이, 이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이 길이가 바로 벡터의 크기겠죠. 그럼 벡터의 크기라는 건 또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 벡터의 크기 표시는 어떻게 하냐, 지금 내가 벡터를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크기는 이렇게 절대값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에다가 내가 딱 이걸 막아주면 아, 얘의 크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크기는 뭐예요? 크기? 수하고 단위 두 개가 포함된 정보, 그걸 우리가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나타낸다. 물론 당연히 벡터를 이렇게 굵은 글씨로 나타냈을 때는 크기를 이렇게 썼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어떤 벡터 A하고 어떤 벡터 B를 더한 또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의 크기를 표시할 때 이렇게 항상 화살표를 써서, 절대값을 써서 표기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이 F라는 게 서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서로 벡터라는 걸 안다는 가정 하에서는 그냥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됐죠? 화살표를 떼고 그냥 F라고 쓰면 얘도 그냥 크기를 나타내기로 합시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어떤 전하가 여기 원운동을 하고 있었다. 어떤 전하가 여기 반지름이 R인 원 둘레를 어떤 전하가 뱅글뱅글 돌고 있었는데 전하가 여기를 지날 때 이런 어떤 속도로 갔었다. 이 속도도 벡터잖아요. 그래서 속도, velocity, 벡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속도의 크기는 10m/s였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벡터 표시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등. 좀 올릴까요? 상등. 자, 지금은 기본이에요, 기본. 상등이 뭐예요? 같다. 그러니까 두 양이 같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런 얘기예요. 스칼라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 스칼라량 같은 경우는 내가 두 개의 시간이 같다라는 건 뭐예요? 이 수도 같고 단위도 같아야 되죠. 수만 같으면 안 돼요, 그죠? 수하고 단위가 같으면 두 스칼라량이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벡터는 당연히 뭘 것 같아요? 수하고 단위하고 방향까지 같으면 같다. 그래서 수하고 단위하고 방향, 이것이 모두 같을 때, 방향이 모두 같을 때 우리는 두 벡터를 상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을 때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데 나중에 계산을 할 때 이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방금 요 위에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F가 있어요. F가 지금 요런,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요런 벡터하고 요런 벡터의 합과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같다라는 게 뭐예요? 이 F라는 것의 크기, 방향하고 여기 더해진 이 모든 벡터의 크기, 방향이 같다 할 때는 이렇게 는이라는 걸 써서 우리가 상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상등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상수곱, 뭐 스칼라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의미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드는 게 훨씬 빠르겠네요. 지금 여기에 뭐 아까처럼 비슷한 그림을 그려서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요렇게 F라는 힘을 작용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F라는 힘의 크기는 5N이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됐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편의상 내가 F1이라고 할게요. F1. 돼요? 자, 그런데 여기 F2라는 힘이 있었는데 F2라는 힘은
F1의 2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상수를 곱해버렸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벡터는 수, 단위, 방량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2를 붙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걸 좀 알자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이 F는 일단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크기는 2배가 되는 거예요. 자, 크기는 2배가 되고 방량은 F1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 좀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그리면 이 빨갛게 표시한 이 벡터가 바로 F2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F3라는 또 벡터가 있었는데 얘는 마이너스 3F1입니다. 라고 하면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크기는 3배인데 방량이 F1과 반대 방량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렇게 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방량이 3배고 자, 뭐 방량이 참 크기는 3배고 방량이 반대니까 F3는 요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런 벡터겠거니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요 용법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를 곱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F4라는 벡터가 있었는데 얘는 F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하고 같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얘는 F1하고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인 거예요. 그죠? 네,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다. 방향만 반대. 됐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떤 형태? 뭐 여기다 굳이 그리자면 요런 형태가 요렇게. 그래서 여기 F4라는 이 벡터는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어떤 표기 방법인지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죠. 그죠? F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것하고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거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